빗속 서점에서 만난 기적. 죄송합니다. 차문이 고장나서 갈 곳이 없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흠뻑 젖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헌책방 문 앞에서 말했다. 빗물이 그의 안경에서 뚝뚝 떨어졌다. 나는 망설이며 그를 바라봤다. 거리의 가로등이 빗줄기에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당황해서인지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 63입니다. 경주 골목길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죠.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장마가 시작된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책방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둠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차분한 인상의 남자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65쯤 되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퇴직 교사 김동진입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 근처에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폭우라 택시도 안 잡히고 평소 같으면 여관을 안내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이 골목길엔 여관도 멀었거든요. 게다가 60이 넘은 분이 비를 맞고 계시는 게 안쓰러웠어요. 2층에 제가 쉬는 공간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젖은 옷에서 빗물과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사 같았어요. 비는 계속해서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장마가 우리의 고독을 씻어줄 만남의 신호였다는 걸 말이죠.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문을 열어주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8년 만에 집에 남자 손님을 들이는 일이었거든요. 동지는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책장들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멋진 책방이네요. 오래된 책 냄새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젖어서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립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수건과 마른 옷을 챙겨줬어요. 남편 것을 아직 몇 벌 남겨뒀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동진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정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안 되죠. 제가 간단히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니 기분이 묘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동진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마철이라 그래요. 이맘때면 항상 이래요.
혼자 계시기에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사실은 아직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간단히 차린 건데. 아닙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혼자 사니까 매일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뿐이었거든요. 그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나와 비슷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쓸쓸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사셨어요? 5년째입니다. 아내를 췌장암으로 보내고 힘드셨겠어요. 미선 씨도 그러셨을 텐데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퇴직했죠. 그래서 책방을 보시는 눈빛이 남다르셨군요. 동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책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지금도 하루에 한 권씩은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래요. 책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독서가가 됐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동진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신세를 많이 졌는데 손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앉아 계세요. 제발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의 고집에 웃음이 났어요.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후로 집안일을 다 배웠어요. 잘하시네요. 생존의 기술이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폭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모양이었어요. 오늘 밤은 잠들기 힘들겠네요. 괜찮으세요? 천둥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저는 천둥 번개를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남편이 없어진 후로 밤이 특히 폭풍우가 두려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전기가 나갔어요. 온 집이 깜깜해졌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동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더니 양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양초 있으시죠? 서랍에 있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진은 양초 몇 개를 찾아서 켜줬어요. 은은한 촛불이 책방을 비추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그는 소파를 조금 더 가까이 옮겨 앉았어요. 가까이 있으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있을 때 정전되면 정말 무서워서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혼자 살 때 그랬거든요. 촛불 아래 동진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처음 본 인상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행하시느라 힘드셨죠? 여행이라기보다는 방황이었어요. 방황이요? 퇴직 후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동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로우셨겠어요. 미선 씨도 그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뭐가요? 이렇게 따뜻한 저녁을 먹고 책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쉴 수 있어서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좋네요. 비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장마가 정말 센 것 같네요. 내일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럼 내일도 차 수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지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하루 더 신세를 져도 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이에요. 이런 날씨에 어디 가시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속으로는 조금 기뻤어요. 하루 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촛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동지는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해 들려줬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전부였어요. 퇴직하고 나니 정체성이 사라진 기분이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남편이 없어진 후 그랬거든요. 외로울 때가 많죠? 특히 밤에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 맞아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쓸쓸하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촛불이 깜빡이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미선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있었으면 무서웠을 텐데. 동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우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3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손을 잡은 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깥 바람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곁에 있어서인지 마음이 평온했어요. 미선 씨,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해봤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데다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맞아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오늘 생각이 달라졌어요. 동지는 제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왜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다시 느꼈거든요. 그리고요? 미선 씨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좋았어요. 촛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동지는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네,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건가요? 뭐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동진이 조심스럽게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안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진은 부드럽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포옹이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저야말로. 그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동진이 천천히 제 얼굴을 들어올렸어요. 미선 씨,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동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8년 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애틋하고 간절했어요. 오래도록 서로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미선 씨, 응, 제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았나 봐요.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진하게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하듯이 촛불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동지는 저를 더욱 꽉 안아주었어요. 저도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선 씨, 저 고백해도 될까요? 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요, 동진 씨. 정말요? 네. 이상하죠? 하루 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동진의 말이 맞았어요. 젊었을 때처럼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확실했어요. 미선 씨,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작은 방이었습니다. 동지는 조심스럽게 저를 침대에 앉혔어요. 천천히 갈게요.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아요. 동진 씨와 함께니까. 그는 다시 한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워요, 미선 씨.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세월의 흔적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저도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 응,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깊고 애틋했어요.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하듯이 사랑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동진 씨.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응? 내일 차가 고쳐지면 떠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보내기 싫어요. 그럼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 동지는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을 만난 게. 저도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8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동지는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어요. 잠든 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동진 씨,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동지는 금방 눈을 떴습니다. 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도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겠네요. 네. 이제 가야겠네요. 동진의 목소리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아직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럴게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히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매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제 말에 동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만약에 동진 씨가 원한다면요. 미선 씨, 저와 함께 살자는 말씀이세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오히려 늦었죠. 우리 나이에. 동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원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어젯밤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3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동지는 짐을 가지러 서울에 다녀온 후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준비가 아니라 머물 준비를 하고 온 거였어요. 미선 씨,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제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축복해 주더라고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진의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진은 책방 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방 문을 열고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미선 씨, 응? 행복해요. 저도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동진이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어요.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때로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차가 고장나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날의 폭우에 감사해야겠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동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미선 씨, 내년에 우리 여행 갈까요? 어디로요? 제주도. 아니면 유럽도 좋고. 이제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좋아요. 남은 인생 실컷 즐겨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 있으니까요. 1년 후, 책방 한쪽에 작은 갤러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동진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았던 옛날 사진들과 제가 수집했던 고서들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 혼자였으니까요. 이제는 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동진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미선 씨, 응? 매일매일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여서 저야말로 입을 맞췄습니다. 책방 안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에 60을 넘긴 나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인처럼 사랑했어요. 어느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어요. 두 분 신혼부부세요? 너무 다정하시네요. 동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혼은 아니고 재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어머,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첫사랑 같으세요. 사실 그래요. 서로에게 마지막 첫사랑이니까요. 제 말에 손님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부럽네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손님이 가고 나서 동진이 말했어요. 우리 얘기를 책으로 써볼까요? 책으로요? 네. 예순에 다시 찾아온 사랑 같은 제목으로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만난 날의 이야기부터 첫날 밤의 설렘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쓴 책 빗속 서점에서 만난 기적이 출간되었어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독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 책방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65살 여성분이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두 분 책 읽고 용기를 얻어서 재혼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 남편과 함께 왔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덕분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날, 우리는 책방 앞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만난 지 3년, 함께 산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결혼식을 하시나요? 손님들이 물었어요. 매일이 신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동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간소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축복해 주었고 책방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손님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66의 신부와 68의 신랑.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진이 원하던 유럽 여행이었어요. 파리의 작은 서점들을 돌아다니고 로마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센 강변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돌아가서도 계속 책방 할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 빗속 서점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동지는 제 손에 키스했어요. 평생 함께해요, 미선 씨. 평생 함께해요, 동진 씨.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책방으로 출근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서로를 안고 잠듭니다. 오늘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의식처럼 매일 하는 말이 되었어요. 책방 벽에는 그날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6월의 어느 날 처음 만난 우리의 모습, 촛불 아래서 손을 잡고 있던 첫날 밤, 함께 웃고 있는 결혼식 날,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동진이 대답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매 순간을 소중히 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요. 내일이 올지 모르니까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똑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미선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랬죠. 그러게요.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동지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어요. 당연하죠.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요. 우리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동진이 말했어요. 미선 씨, 우리 얘기가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 어떨까요? 에이, 누가 우리 같은 노인네들 얘기를 보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시니어 로맨스가 인기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동진의 소원대로 1년 후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었어요. 빗속 서점에서 만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정년이 없어요.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68과 7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지는 제게 커피를 타주고 저는 그의 좋아하는 토스트를 구워줘요. 손을 잡고 골목길을 산책하고 책방에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어요. 오늘도 사랑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동진 씨.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책방 주인도 동진처럼 퇴직한 교사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문을 열어준 용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요.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